네, 안녕하세요. 손현정입니다. 오늘 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주식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승욱의 진짜 주식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주식 멘토 최승욱 파트너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승욱 파트너 8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에 실적이 좋은 기업이 진짜 주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진짜 주식에 대한 정의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 중에서도 진짜 주식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승욱 파트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요즘 뭐 진짜 주식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시장에 대한 정의,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기준들이 좀 없었죠. 그런 거를 좀 진짜 주식,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진짜 주식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진짜 주식에 대한 정의를 지난 7번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돈을 잘 벌었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메이저들도 좋아하는 뭐 이런 종목들이 진짜 주식이다. 자, 이거를 뭐 대형주, 개별주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돈을 잘 벌 기업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 기관들 수급도 그들도 좋아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우리가 진짜 주식으로 정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의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익 성장주, 자, 이거는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날 종목, 바로 3년치 정도 이익을 뭐 5년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는 2년치만 봐도 되는 것도 있겠죠. 뭐 원래 워낙 좋다면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러나 자, 어떤 뭐 모든 것은 기준이 필요한 것이니까 한 3년 정도를 보는 게 좀 이상적이지 않은가. 여기서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영업이익이 300억이 나왔다가 또 200억이 나왔다가 또 다시 400억이 나왔다. 이런 것보다는 100억, 2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것은 이미 나와 있는 실적이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올 실적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다음 분기나 올해 나올 실적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상 최대 올해가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은 굳이 지난 몇 년 동안 이익 성장을 사실 안 봐도 되겠죠.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래 실적 중에서도 가장 탑은 바로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제가 확인된 것만 해도 거의 한 200개 정도, 1,800개에서 관리우선주 다 빼고 해서 200개면은 거의 한 15% 정도, 거의 한 20% 정도. 자, 그러면 뭐 5개 중에 1개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깨는 종목도 지금 한 50개, 70개 되는데 그들 종목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과 역사적 신고가가 지금 서로 연동이 된다는 거죠. 같이 이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최대 실적 종목을 안 찾고 진짜 주식을 안 본다.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자, 큰손 수급 경우는 이들 종목 정말 실적이 잘 나올 거라면 바로 이렇게 외국인들, 기관들 이들이 분명히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예상치만 갖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만약에 원래 작년에까지 영업이익이 350억짜리가 있다 치죠. 원래 예상 영업이익은 500억짜리.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평균적으로 한 500억 정도 전후에서 영업이익 내는 기업이 반도체 장비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니까 예상치죠. 근데 이 예상치를 상회할지 하회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면 어쩌면 500억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만대로 만약에 매도가 나오게 되면 혹시 500억이 안 나오는 건 아닌가. 이 예상이 나왔지만 예상치를 상회할지 하회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외국인 기관들 수급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자,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 자, 말씀을 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그 제약바이오 종목에서도 많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최소한 10종목 이상은 진짜 주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있죠. 거의 한 80개, 90개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서 거의 한 10개 이상은 거의 진짜 주식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자,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종목들을 하나씩 자, 한번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국제약을 자,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아시는 자, 인사돌과 최근에는 또 이런 필러 제품까지 생산하면서 이제 수익성이 크게 늘어나는 걸로 자,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동국제약이 지난 그 2014년도에 자, 260억, 제가
이익 성장을 꼭 보시라고 그랬죠.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이익이 나오는 거를 자 보시라고 그랬는데 지난 2014년도에 260억, 2015년도에 330억의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대충 한 20% 정도 성장을 했죠. 자, 지난 연도에 영업이익이 470억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 연도에 한 4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540억 정도. 그래서 지난 연도보다 한 15% 정도. 그래도 매년 꾸준하게 두 자릿수 정도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주의 시총 6천억인데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가 나온다라면 제약업종 중에서는 상당히 밸류가 높다. 좋은 종목이라고 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61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아직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아직도 약세. 자, 아직도 제약바이오는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방송을 보시다 보면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뭐 이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제약바이오를 찍어보면 한미약품이라도 한번 찍어보면 그런 얘기를 못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일 신고가를 깨는 걸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고가 계속 깨고 있고 한미약품도 이미 정비로 만들어져서 날아가고 있고 한미사이언스도 지역별로 만들어서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3조를 찍고 작년에 최고의 대박 종목이었던 영진약품이 1조 5천억까지 갔다가 2조 2천억까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들이 끝났다. 자, 아직도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발 제약 바이오로 한번 이런 종목을 찍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진짜 주식 관점에서도 좋은 종목이 많다고. 자, 방금 동국제약도 그렇습니다만 자, 좋은 종목을 한번 보죠. 자, 보령제약을 봅니다. 보령제약은 카나브 이 복합제가 앞으로 정말 굉장한 대박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남미라든가 이 동남아시아 40여 개국에 이 카나브가 수출하고 있는데 이미 계약 금액이 5천억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4,600억밖에 안 돼요. 4,600억인데 벌써 계약 금액이 한 5천억 정도니까 글쎄요. 만약에 유럽을 내년부터 유럽 들어갈 것 같고 2020년 되면 미주 지역으로 미국으로 자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이 실적이 늘어날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난 연도까지는 한 200억대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330억,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신약을 라이선스하고 단 것이라 만약에 취소되는 이런 경우 한미약품처럼 라이선스 취소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이거는 개량 신약이 나온 것이었고요. 자, 그동안에 이 복합제를 자 이런 복합제의 카나브가 나오는 것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수준은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보령제약은 이제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번 주에 보면 마저 못 갔었던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시작을 안 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이번에 시작을 하는데 보령제약은 이제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면서도 불구하고 61선을 떨어졌었습니다. 61선을 이제 막 돌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에 주목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정변이 완성이 됐죠. 정변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기간 수급이 조금씩이라도 들어온다면 5일선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주목 좀 해보시기 바라고 이게 진짜 주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양약품을 볼까요? 자, 일양약품도 흐름은 정밀히 만들어지고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백혈병제 슈펙트 이거 신약을 국산신을 받았었는데 시가총액은 8천억입니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전년도 영업이익은 230억 정도가 나왔었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한 260억입니다. 그렇게 성장 속도가 뛰어난 건 아닙니다만 제약바이오 쪽에선 이익 성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만 나오더라도 대략 10% 정도만 성장을 해도 되는데 한 15% 정도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간 수급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일양약품도 조금씩 진짜 주식의 모양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1조 언더에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만 제약바이오 분위기 좋으면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죠. 일양약품처럼 8천억짜리 있는 종목들은 만약 코스닥이 조금 더 랠리가 2015년도 같은 14년도 같은 이런 랠리가 와버리면 이런 종목들은 다 1조를 다 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8천억에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5천억이 안 된다라는 건 이거는 싸도 너무 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종근당을 보죠. 자, 종근당은 2015년만 해도 8천억대 있다가
7천억에서 갑자기 1조 5천억을 찍고 다시 조정을 받았다 지금 1조를 자 회복을 했습니다. 자 종근당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보시면 전년도 600억도 한 40% 정도로 성장을 했으니까 성장 속도는 괜찮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올해 670억 정도가 예상을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성장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약업종의 평균 비안을 감안했을 때 1조라면 1조에서 전부 600억 거두면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기관 수급이 좀 아쉽습니다만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21선과 자 보시면 61선이 나란히 지금 평행 추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만약 코스닥 상승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종근당도 당연히 오리라고 자 보여지고요. JW 자 생명과학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외국인 수급들은 꾸준하게 자 들어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었죠. 수액 쪽으로는 이 당진의 세계 최대 자, 이 15,000평짜리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주사제도 그렇고 또 이런 수액제도 그렇고 이렇게 이상씩 생각하는 세계 최대의 공장을 지금 자, JW 생명과학이 갖고 있는데 자, 실적이 이제 중요하죠. 자, 진짜 주식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실적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실적이 잘 나와야 되겠죠. 지난 연도에 한 210억 정도가 나왔었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 245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 정도 성장이 자 예고가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500억대에 24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막 정변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 기관들 물량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JW 생명과학은 외국인 기관들도 계속 꾸준하게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싸다라고 자 시가총액이 낮다라고 자 본다라는 얘기죠. 3천당 제약을 봅니다.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자 요 자리가 역사적 신고가 자리입니다. 역사적 신고가에 거의 임박했는데 자 저만제만 거의 한 50% 정도가 자 저만제만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저만제 시장이 계속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폰 이용자도 많고 미세먼지도 전해서 그리고 수출 비중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2015년도에 500만 불 수출 탑도 이 3천당 제약이 받았죠. 그래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할 거다. 이 저만제 하나 갖고 무슨 실적이 나오겠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난 2015년도에 200억이 영업이익이 나왔었고요. 지난 연도에 240억 자 올해는 280억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시가총액 3천억 되면 3천억에 280억이면 제약업종 치면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좋았던 계량신약 쪽으로 제가 여러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보령제약이라든가 뭐 삼진제약이나 대원제약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만 삼천당 제약도 나름대로는 실적은 잘 나오고 진짜 주식 조건에 해당되는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자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은 메이저 수급은 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수급이 좀 더울 때 여러분이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아. 매년 영업이익은 10% 정도 성장하고 있고 올해 36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 정도 성장을 자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의 이 대원제약과 삼진제약 그리고 보령제약이 있었죠. 이런 종목들이 계량신약 안에서도 실적이 실제로 좀 잘 나오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동아ST 쪽에 계열의 바이오 기업을 한번 봅니다. ST팜을 한번 보죠. 자, 시가총액이 지금 한 9천억 정도가 됩니다. 1조가 안 되는데 지난 연도에 영업이 무려 770억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850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기업이에요. 마진이 상당히 좋은 마진이 거의 37% 정도가 나오는 이 바이오 기업이 ST팜이 자 영업이익이 850억인데 시가총액이 9천억밖에 안 된다. 이거는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분위기 만약에 좀 코스닥이 조금만 더 한두 달만 더 랠리를 준다면 그들 종목들은 IT 장비는 당연히 가겠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뭐예요? 제약바이도 같이 갈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휴재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보톡스 강남에 있는 병원장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톡스 관련해서 마진은 뭐 굉장히 좋죠. 보톡스니까 팔면 다 남습니다. 거의 뭐 50% 정도 마진이 보장이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의 볼륨이 그렇게 높진 않아도 시가총액이 약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마진인 자체가 거의 50% 정도 높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연도에 영업이 630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영업이익이 나왔죠. 올해는 840억까지 나오는데 전년도에 무려 250%나 초고속 성장을 했어요. 그 정도 성장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기저효과가 나오죠. 조금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30% 이상 다시 추가 성장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조 6천억은 결코 비싼 것은 아니고요. 자 결국 신고가를 깼네요.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이렇게 자 신고가를 깬다. 신고가의 근접해 있는 뭐 아까 3,000당 제약도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를 아직도 약세 국면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약바이오에 손이 안 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벌써 역사적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 지금 말씀드린 모든 종목들이 다 원래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약바이오를 조금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스바이오도 20일, 60일선이 아주 멋진 평행 추세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제 메이저 수급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전년도에 60억에 올해는 한 80억 정도, 80한 5억까지 예상이 됩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올해도 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의료 장비 쪽도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바디텍 메드도 원래 전년도 영업이익이 120억, 올해는 한 19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인바디가 지금 시가총액 3,900억이네. 지난 연도 220억인데 원래 250억으로 이것도 이익 성장과 함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디오, 바텍 이렇게 많은 종목들. 그러면 헬스케어 관련한 장비 업종들까지 감안하면 지금 한 16개 정도가 지금 진짜 주식의 조건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겠습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좀 하셔도 좋겠죠. 갖고 계신 분도 코스닥장이 이제 막 살아난다면 제약바이오는 이제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주식 이 실전 사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승호 파트너께서 짚어주신 이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 쪽의 진짜 주식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동국제약이 있었습니다. 두드러진 이익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보령제약, 그리고 일양약품도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JW생명과학은 또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근당도 역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그리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원제약도 있었고요. ST팜, 마진이 좋은 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휴젤은 신고가를 역시 경신을 하면서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진짜 주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스바이오 매드도 있었고요. 또 제노포커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바디텍, 매드,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었는데요. 이렇게 의료장미 헬스케어 쪽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디오와 바텍도 역시 진짜 주식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진짜 주식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 숫자 비교를 가장 큰 덕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엔 다시 한번 시가총액을 강조해 주셨었는데요. 오늘은 또 이 영업이익률, 마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최소호 파트너 그럼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실적에 대해서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그래서 이익 성장과 미래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기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 있죠. 회사의 가치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가총액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업이익률 성장을 보는데 마진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이건 문제가 있죠. 제약바이오가 왜 우리가 고밸류로 쳐주냐는 거죠. 이 PR을 갖다 30배, 40배씩 이 제약바이오에 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마진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마진 게임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진은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은 마진인데요. 자, 상장사 평균이 한 10%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에 이제 장비업종들도 보면 8%대에서 앞으로 이제 경제민주화가 실천이 되고, 만약에 이 정말 하청업자들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대기업 횡포가 만약에 멈춰가는 상황이가 되면, 자, 김상조 교수가 아마 이 7일 날 정도 되면 다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아마 발탁이 임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마진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진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8%, 10% 정도 장비업종들이 이제는 12%, 13%, 소재 쪽에 12% 쪽이 앞으로 한 15% 이상도 아마 마진이 보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업 마진율에 더욱더 주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야 영업이익률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시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나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되면 지난 한 4주차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만약에 매출이 1,000억이다. 근데 매출 원가가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한 500억 정도가 통상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판매비나 광고비가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고, 관리비가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얼마입니까? 800억이죠.
비용이 800억이고 매출이 10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진은 거의 한 20%, 영업이익률은 20% 정도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마진이 평소에 종목을 딱 보실 때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그 다음에 바로 딱 보셔야 되는 게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의 마진이 얼마인가 이런 거를 꼭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로 마진이 높은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수급만 들어오게 되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예가 많죠. 그래서 마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사례를 들여서 설명을 조금 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죠. 자, 나스미디어입니다. 대단한 기업이죠. KT 소속의 이 미디어랩 광고 자, 영업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돈을 엄청나게 잘 봅니다. 이 뭐 KT가 밀어주는 면도 좀 있기도 합니다만 워낙 이제 모바일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돈을 정말 잘 버는데 어느 정도 잘 버느냐 한번 보시죠. 지난 그 2015년도에 110억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마진이 이때가 25%입니다. 마진이 굉장히 높죠. 이런 걸 피하는 일반 제조업체처럼 10배를 곱해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지난 연도의 영업이익은 1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80억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마진이 전년도까지 해서 20%가 계속 넘고 있어요. 얘는 뭐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PR을 여기에 20배를 곱한다면 시가총액은 5천억이 넘어야 된다는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영업이익의 볼륨이 크질 않아도 마진이 높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얘가 얼마를 번다,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얘가 얼마를 번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 마진이 몇 퍼센트가 주느냐라고 보시겠죠. 이 자동차 부품들이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품들이 생각보다 PR이 굉장히 낮은 경향이 있죠. 정말 뭐 5배, 4배 이런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동차나 이 석유화학 업종들, 소재 기업들 중에도 또 플라스틱 제품들, 또 솜이나 이런 시트 만드는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부분 마진이 보면 3%, 4% 마진이 너무 낮죠. 건설업종들도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가격을 다 못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종목들 나스미디어처럼 이렇게 마진이 높은 기업들은 자, 이 실제 영업이익의 볼륨은 크진 않아도 굉장한 주가 흐름을 자, 보여주죠. 자, 몇 주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손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손은 이지바이오의 자회사죠. 자, 이 말 그대로 이 사육 양돈을 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국내 시장에 의하면 60% 정도 최고 자, 유명한 기업이 바로 이 우리손 FNG인데 시가총액은 1,700억밖에 안 되네요. 근데 보죠. 영업이익을 보죠.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270억이고 올해 영업이익이 390억까지 예상이 됩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하죠. 자체만으로. 마진이 만약에 자, 한 5%밖에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마진이 20%가 납니다. 마진이 20%가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1,700억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이 원래 예상 영업이 390억이죠.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대부분 이지바이오는 알아도 우리손 FNG가 이렇게 마진이 많은지는 모를 겁니다. 자, 이제 연휴가 많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휴도 나오고 이제는 휴가도 옵니다. 휴가철의 최대 수혜는 뭡니까? 이 삼겹살이죠. 삼겹살. 그래서 이 보통 돈육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손 FNG는 아마 이 마진이 지금 20% 이상 마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은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고 무려 영업이익이 390억이나 나오는데 그리고 마진도 20%가 넘는 기업인데 안 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안 들어와서 그렇죠. 이런 종목을 잘 주목하고 계시다가 수급 들어오면 그땐 네,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뉴파워 플라즈마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고주파 전원 장치를 만들어낸 회사인데 자, 지금 시가총액은 2,200억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가총액 보는 게 조금 익숙해지시죠? 항상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보시고 그래야 영업이익을 보게 되겠죠.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120억이었습니다. 120억에 2,200억. 그러면 자, 지금 마진이 대략 한 18%, 20% 나오더라도 그렇게 싸다고 생각은 안 되겠죠. 지난 연도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오냐면 280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 벌써 570%가 성장을 했어요. 1분기만. 그러면 280억이 나오는데 마진이 20%가 됩니다. 마진 20%면 피한 수매를 곱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뉴파워 플라즈마는 단순히 보더라도 5천억은 가도 할 말이 없는 누가 뭘 하겠습니까? 주가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만들기 나름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자, 마진 20%에 영업이익이 2,280억. 그런데 시가총액은 PR 10배도 안 되는 2,200억이면 너무 싸죠. 자, 그러면 최근에 뉴파워 플라즈가 왜 신고가를 깨는지가 좀 이해가 되시죠?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 종목이 돈을 벌고 마진도 굉장히 높은 것 치고는 시가총액이 생각보다는 좀 저조하구나. 그러면 조만간에 좀 움직이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거를 누군가가 그런 비밀을 숫자 비교를 해서 그런 비밀을 밝혀내는 누군가가 뉴파워 플라즈마를 사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미넨지를 보지요. 60선 타고 멋진 모습들을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 확인 자 인증 쪽이다. K뱅크 관련한 종목이 되겠고, 가상계좌 서비스 쪽도 그 지분을 세틀뱅크라는 그 가상계좌 서비스를 하는 자 이 지분을 40% 갖고 있어 아주 주목되는 종목이 바로 미넨지입니다. K뱅크의 우리 한국전자 금융 나이스 평가 정보 미넨지 세 종목을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15년도에 영업이익은 110억이었습니다.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150억 정도가 됐었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무려 250억이 예상되는데 마진이 30% 가까이 나옵니다. 29몇 %가 나오네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250억의 제조라도 PR 10배 곱해주면 시가총액 2,500억인데 지금 2,300억이니까 시가총액이 절대 비싼 건 아니죠. 그런데 이는 제조가 아닙니다. 솔루션 기업이에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마진도 한 30%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 미넨지의 지금 시가총액은 절대 비싼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고 마진도 높고 시가총액도 낮아요. 그러면 어때요? 수급만 들어오면 되겠죠. 수급 들어오면 장중에 수급 확인되면 여러분들 미넨지는 바로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이번 주 화요일 날 그랬었죠. 화요일 날 외국기관 수급 합쳐서 25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25만 주가 딱 들어오니까 그날 어땠습니까? 바로 20일 60일 동시에 뚫으면서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수급만 좀 따라주면 미넨지는 누가 그래도 거래할 수가 있겠죠. 자, 멋진 종목이죠. 멋진 종목이 방금 보셨던 이런 우리손이라든가 뉴파워 플라즈마라든가 미넨지 같은 종목 정말 멋진 종목이죠. 엄청난 마진을 주는 종목이고, 자, 여러분이 SK머티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 소디프 신소재, 옛날에 소디프 신소재를 SK가 인수를 해서 시가총액을 2조를 만들었어요. 소디프 때 얼마였습니까? 4천원, 5천원 하던 거를 지금 시가총액 거의 5배 이상 2조 가까이 만들어 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이유가. 자,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가 워낙 이 특수가스를 많이 쓰니까 자, 일괄 챙기를 하기 위해서 소디프 신소재를 써서 그쪽에다 하청을 확 줘버리니까 엄청나게 실적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자, 보죠. 영업이익이 지난 2015년도에 1,100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은 1,500억. 자, 올해 예상이 얼마나 했으면 1,9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마진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진이 30% 정도가 나옵니다. 놀랍죠? 마진이 엄청나게 주는 거죠. 이게 뭐냐? 예?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예, 같은 SK 하이닉스 물량 받는다고 이렇게 마진을 많이 줘? 만약에 얘 외주업체라면 글쎄 하청업체라면 이렇게까지 마진 안 주는 거 아니냐? 어쨌든 자, 매매하는 관점에서 보죠. 시가총액이 2조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거의 자 2천억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마진이 30%에 육박합니다.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깨는 이유 이해가 되시죠? 왜 신고가를 가겠습니까? 엄청난 마진. 그 마진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볼륨 또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종목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수급 들어오면 SK머티리얼이든 앞서 미네지든 뉴파워 자든 또 이 제약바이오 쪽에 앞서에도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휴젤이 지금 신고가를 깨고 있어요. 휴젤의 미덕은 뭡니까? 덕목은 자 시가총액 1조 6천억 좀 비싼 느낌이 들겠지만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840억. 지난 연도는 600억대인데 원래 840억이 나옵니다. 문제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마진이 50% 이상이 나옵니다. 마진 50% 이상이에요. 이 뭐 어떻게 보면 칼 안 든 도둑이죠. 끌면 그냥 다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진이 높으니 휴질이 떨어질 리가 없는 거고, 떨어지면 그때그때도 사고입니다. 기관들 매도가 나오는데도 외국인들이 사서 결국은 이번 주에 신고가를 깨버렸네요. 그러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가 50%에 육박하는 마진을 감안해서 보면 호시탐탐 노렸겠죠. 61선에 와라. 나는 어떤 일이 이날도 그랬었고요. 61선에 와라. 그러면 바로 61선 이탈하면 잡는다. 21선 이탈하니까 그대로 끌어올려 버렸네요. 다 마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자 되겠고, 앞서 자, ST팜, 한스바이오, 인바디 이런 많은 종목군들이 결국은 다 마진 때문에 그렇다. 자, 코인텍을 마저 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텍 보시면 이것도 시가총액은
네, 자 1,800억 정도가 되네요. 자 지난 연도의 영업이익은 150억 정도. 자 150억이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도보다 확실히 주담이 더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 1분기가 10%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뭐 전년도보다는 좀 나을 거 보여요. 중요한 거는 작년에 마진이 28%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50억 정도만 나와도 마진이 28%면 시가총액 자 1,800원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뭐 맥커리 그룹이 자 이 산업 폐기물 업체 우리나라의 진주구 대길 산업이고 자 크린텍이고 지금 코엔텍이고 싹쓸이 사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자 지금 뭐 5천억짜리 또 다시 펀드를 만들어서 이 우리나라 이 산업 폐기물 업체를 저 추가로 산다고 하니까 인선이엔티나 코엔텍이나 좀 더 주목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굉장한 마진이 지금 보장을 받고 있고 자 20일 60은 타고 멋진 모습들이 보이네요. 수급 좀 들어온 날 이런 종목들은 실적 볼륨도 큰데다가 또 사상 최대 실적인데다가 영업이익이 마진이 좋은 종목들은 좀 더 여러분들 좀 더 프리미엄을 더 줘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쭉 보셨는데 우리손, 뉴파워, 또 미넨지, SK 머티리얼즈 또 이런 종목들, 자 휴젤 이런 종목들이 결론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마진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들 종목이 대부분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다. 영업이익의 볼륨은 크지 않아도 마진 때문에 신고가를 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종목을 찾아보세요. 마진이 전체 제조 모든 전업종 1,800개의 평균 마진은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12%가 나온다. 15%가 나온다. 그런 종목이 5%, 6%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겠죠. 그런 종목을 꼭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업이익률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최승호 파트너께서 짚어주신 마진이 좋은 기업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미디어가 있었습니다. 마진이 25%로 주목해 볼 만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20%였습니다. 그리고 뉴파워 프로지마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전원 장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요. 최근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기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미네엔지는 K뱅크 관련해서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SK 머티리얼즈는 무려 이 마진율이 30%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휴젤 같은 경우에도 마진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50%에 달하면서 굉장히 유망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코엔텍도 28%로 마진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또 잠시 후에 쉬었다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 이야기 시간입니다.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주식 이야기를 쉽게 또 재밌게 풀어주는 시간인데요. 지난 2시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최승호 파트너만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리스크를 걸어라, 두 번째 시간은 집중 투자하라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자, 오늘도 또 투자 원칙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자, 최승호 파트너 말씀 들어볼까요? 네, 투자 원칙 세 번째. 이번에는 주도주의 투자가 제 투자 원칙 세 번째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진짜 주식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주도주라는 표현을 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또 개인 투자자들까지 주도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주도주라면 정말 강한 종목, 센 종목을 주도주지 주도주에 대한 명확하게 어떤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도주라는 용어를 저는 차라리 진짜 주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용어를 좀 바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투자 원칙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신 진짜 주식을 그대로 하는 것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원래 주도주의 정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막연히 주도주는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이 주도주가 아니라 이익 성장이 뛰어난 종목입니다. 성장주죠. 제가 그동안에 주동주는 주성매 60법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도주는 자 성장주고 그 이익 성장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메이저들은 외국기관 수급이 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60일선 기준을 합니다. 우리가 정별이 완성됐다는 것은 21선과 61선이 스위칭이 되는 자리 해서 제일 좋은 거는 주도주 매매는 21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1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매매 대상이 뭐냐면 이익 성장이 뛰어나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 번 한 것처럼 7회차까지 주장을 해왔었던 진짜 주식에 바로 해당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주도주의 지금 샘플이 어떤 종목이라는 것 샘플을 여러분한테 몇 종목만 보여드리면 바로 주도주의에 대한 이해가 금방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샘플 같은 주도주 몇 종목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합니다. 지금 뭐 그동안에 쭉 여러분들한테 자 말씀을 드려왔었던 대부분의 종목이 바로 이들 주도주가 되겠죠. 자 SKC 코롱PI를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SK 코롱PI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자 여러분과 자 매매해 왔었던 자 종목인데 화면이 좀 잘 안 켜지네요. 예. 자 그다음에 자 SKC와 코롱인더가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 폴리미드 필름 쪽으로는 뭐 글로벌 1위 업체다라고 자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자 그 종목을 자 외국 기관들 수급도 들어왔습니다만 엄청난 실적이 나왔었죠.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잠깐 자 보시면 화면 들어왔네요. 자 지금 시가총액은 6천억입니다. 근데 지난 연도까지 영업이익은 한 320억 정도가 나왔었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42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글로벌 1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자 생산하는 것을 잘 보시면은 자 보시면 폴리미드 필름 자체의 수요 자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금 일체형 스마트폰, 고가폰은 전부 다 일체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열이 많이 나죠. 방열 시트용으로는 폴리미드 이거는 400도 있어도 녹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질긴 PCB를 감아도 찢어지지도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폴더블 스마트폰이 하반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자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종목은 자 일단 정비이 되고 난 이후에 한번 61선 스위칭 되는 걸 한번 봐보시죠. 61선이 스위칭이 언제가 됐냐면 아주 오래됐죠. 여러분들이 이런 주도주들, 이 주도주를 몇 개만 갖고 있었다면 어쩌면 여러분 주식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지난 년도 7월 달이죠. 지난 년도 7월 달에 장이 좋았습니까? 전혀 좋지를 않았었죠. 근데 이 종목은 SKC 코롱피아는 그때 처음으로 21선과 61선이 스위칭이 되는 정비리 자리가 왔죠. 61선은 빨간 색깔입니다. 적색으로 61선을 가만히 보시면 61선을 타죠. 오히려 21선은 쉽게 깹니다만 61선이 걸릴 때마다 계속 타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진짜 주식이죠. 이익 성장이 지난 3년 동안 매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20% 이상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 1분기는 60%나 영업이익 증가를 했고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30% 정도가 성장할 종목입니다. 바로 진짜 주식인데다가 또 사업 내용 자체가 어때요? 자 글로벌 1위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SKC 코롱PI가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진짜 주식으로 주도주로서는 가장 모델 같은 종목이 되겠고요. 자 그동안에 동아지질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자 말씀 많이 드려왔었는데 아마 동아지질은 이 방송 때문에 하셨다는 분이 많습니다. 강연회 장에 갔어도 이 자 실드 머신을 처음으로 방송을 통해서 진짜 주식에서 처음 봤다. 충격이었다라는 분도 많았고요. 동아지질을 토목회사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죠. 토목회사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전문적으로 터널을 뚫는 자, 이 실드 머신 기계를 갖고 사업을 하는 거는 몰랐었고 얘들이 시가총액이 이래 낮았다는 것도 몰라요. 1,000억 정도에 있었다가 이미 전년도 영업이 120억이 나왔고 올해 예상 영업은 210억입니다. 5배만 곱해줘도 얼마예요? 1,000억인데 전년도에 1,000억이었단 말이에요. 성장 속도가 엄청나죠. 자, 진짜 주식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골든이 난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었죠. 작년 12월 달에 골든이 나고 그다음에 61선을 잘 보죠. 61선에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요즘은 61선까지도 가고 있지 않죠. 21선 타고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회를 잃어버리죠. 21선 타고 올라가면 어쩌습니까? 모델로 삼기는 굉장히 좋죠. 실적 일단 기본적으로 잘 나와야 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자 동아질도 그렇고 자 아모텍도 그렇습니다. 아모텍 다시 21선 타는 거 작년에 11월 달부터 굉장한 상승. 기간 수급에 의해서 들어왔었고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얼마 295, 올해 350억이 예상됩니다. 엄청난 실적이죠. 자, 근데 시가총액은 2,700억밖에 안 됩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새 정부의 정책 수혜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그랬죠. 61선을 가만히 보세요. 61선에 딱 걸릴 때마다 다시 자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61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익 성장 있는 종목. 원래 실적 잘 나오는데 수급이 이에 의해서 정결이 완성이 된 종목은 그 뒤부터는 이익 성장이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죠. 61선나 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런 주도주 매매는 간단하게 자 이런 몇 가지 기준만 해서 실적가 그리고 수급가 그 다음에 61선난 기준으로 하면 아무리 주식 초보라도 이렇게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을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최승호 파트너의 투자 원칙과 더불어서 또 유망 주도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총 3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SKC 코롱PI는 글로벌 1위 거업으로 유망 주도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동아지질, 또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정책 수혜주인 만큼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최승욱의 진짜 주식에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보시죠. 다음 중 여행주가 아닌 것은입니다. 1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2번 아시아나항공, 3번 제주항공, 4번 모두투어입니다. 자, 지금 정답을 맞춰주신 30분에게는 금전수 대박 화분을 증정해 드립니다. 퀴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방송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방송 시간부터 또 일요일 밤 12시까지 이벤트 기간이고요. 또 화요일마다 다 정답이 발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성장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진짜 주식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이익 성장이었죠. 최근 이 3년간의 영업이익률의 증가율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공략 가능할 이익 성장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최승욱 파트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을 1회 때 지난 4월 7일 제가 1회 때는 시작했죠. 그때부터 동아지진이나 삼호 콘덴서, 후성, 또 SK코롱 PI 이런 종목 첫 해부터 그런 종목 이익 성장과 미래 실적주로 소개를 했는데 그 종목만 그때부터 거래 잘하셨어도 좀 신고가 깨는 종목을 아마 많이들 잡으셨을 겁니다. 중간에 내리실 일 없고요.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이번 주에 잡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때는 계속 과거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좀 제가 다시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익 성장과 미래 실적주를 동시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이익 성장을 했던 새로운 종목입니다. 휴젤과 JW생명과 정산해강 그리고 뉴파워 플라즈마 아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올해 사상 최대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메모해 놓으시고요. 우리손 FNG와 이지바이오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LG디스플레이, 보령자 이들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을 빠른 속도로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휴재를 말씀을 드려왔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150억에 또 170억에 그리고 전년도는 250억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었고요. 작년에 630억 그리고 올해는 800억 이상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3년간의 이익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800억이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JW생명과학이 지금 시가총액 2,500억인데 지난 2014년도에 140억의 영업이익을 냈었고요. 지난 15년도에는 180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작년에는 210억까지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한 250억 정도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산해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배관제 만드는 이 베트남에서 배관제 쪽으로 앞으로 크게 영향을 할 종목이 정산해강입니다. 앞으로 베트남 성장을 보면 여러분 정산해강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50억 적자가 나왔어요. 적자 나오는 기업이 흑자가 되면서부터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2015년도는 20억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지난 연도에 한 65억이 나왔었고요. 올해는 1분기에만 전년도의 절반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연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로 보여지는 이유는 이미 지난 3년 동안의 정산해강은 이익 성장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뉴파워 플라즈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억에 80억에 지난 연도는 무려 120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100억 이상 더 증가할 것 같네요. 280억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신고가를 깼습니다. 마진 좋지요. 영업이익만 올해만 100억 이상 영업이익이 추가로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부품업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것이고요. 항공기 부품. 올해 아마 방위비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국방 예산이 늘어나면 아스트는 당연히 주목을 받아야 되겠죠. 30억 적자가 냈었던 2014년도에 2015년도는 30억 흑자를 냈고 지난 연도엔 70억의 흑자가 냈고요. 올해는 무려 13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이익 성장이 뚜렷했었던 종목이 되겠고 미래 실적주를 바로 들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미래 실적주를 보면 조금 전에 보셨던 우리손 ENG가 작년에 270억에 올해 무려 390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인데 시가총액은 1,700억밖에 안 된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겠고 우리손 ENG 모기업 우리손 FNG의 모기업이 바로 이지바이오입니다. 이 주요 종속 회사만 9개
이 주요 종속에서 연결 대상은 전부 한 30개가 넘는 게 바로 이지바이오인데 시가총액은 3,700억밖에 안 되네요.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790억이었습니다. 원래 예상은 1,000억 이상이 나와요. 1,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좀 3,700억밖에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자 이지바이오가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 자, 전기차 배터리 전액 누수 방지를 쪽에 자 부품을 공급하는 사마 프론테크를 보면 작년에 9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40억 정도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좀 들어온다면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고 정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뭐 잘들 아시겠죠? 자, 매년 영업이익은 1조 한 5천억 정도가 나오는데 지난 연도는 1조 3천억이 나왔었죠. 원래 1분기만 1조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전체적으로 2조 5천억까지 예상이 되고요. 자, 2조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OLED 시장은 아직 피크를 찍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12조니까 이건 싸도 너무 싸네요. 자, 이번에 수급이 역시 들어오니까 이번 주에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좋은 모습이 보고 있는데 정별이 이제 막 만들어졌으니까 당분간 이런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리라고 자 예측이 됩니다. 자, 보령제약을 한번 보시면 보령제약도 자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막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적은 서프라이즈는 실적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전년도 220억, 올해는 330억이 자 예상이 자 되고 있고요. 자, 메이저 수급까지 마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수급은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는 종목들이 자 되겠습니다. 자, 오션 브리츠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자 그리고 사람인의 HR, 한스바이오 이들 종목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동안에 메이저 수급 들어온 종목 제주항공부터 해서 하이비전이라든가 심지어 삼성전기 같은 이런 많은 종목들을 그동안에 진짜 주식에 소개를 해왔고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었죠. 그랬던 종목군들이 예, 지금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 수준 자체가 높아서 여러분 공격적으로 하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급 들어온 종목은 여전히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종목들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션브리츠를 보죠. 자, 메이저 수급들이 꾸준하게 자 보시면 오션브리츠는 요 눈금은 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쌍끌이 수급과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현대상입니다. 자, 보험업종들이 자 글쎄요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다면 아무래도 보유 채권 수익성이 크게 늘어나겠죠. 자, 이는 동부화재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많은 기업들이 자 수급들이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자 지금 메리츠화재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자 현대상도 그렇고 동부화재도 그렇고 이 종목들은 원래 전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 시점에 맞춰 여러분들이 보험업종을 한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기관들이 먼저 냄새를 맡고 있고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동부화재도 보시면 4월, 5월 달 들어서 기관 수급들이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이 일단 베이스가 돼 있더라. 원래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들에 의해서 자 사람인이 HR이 들다가 최근에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60일선까지 왔네요. 그래서 사람인의 HR은 자 다시 기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60일선에 지지를 하고 20일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원래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130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도 작년보다는 더 나을 거니까 사상 최대가 되겠고 여전히 수급이 들어오는 한 사람인의 HR은 여전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스바에도 자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21선과 61선이 나란히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한스바에도 의외로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서 자 마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 20% 정도 마진이 예상되는 데다가 원래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장이 좀 좋으니까 제약바이오를 볼 때 바로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내용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 네, 앞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퀴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중 여행 관련주가 아닌 것은입니다. 1번 삼성바이오로직스, 2번 아시아나항공, 3번 제주항공, 4번 모두투어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30분에게 금전수 대박 화분을 증정해드립니다. 퀴즈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운의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이벤트 배너 클릭하신 다음에 방송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지금부터 4일 일요일 밤 12시까지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1% 수익만으로도 또 복리의 마법이 가능하다고 강조해 주신 바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수호 파트너 말씀해 주시죠. 네, 장중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진짜 주식을 미리 좀 압축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장중에 즉흥적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종목을 미리 관심 종목에다 딱 두고, 그 다음에 장중에 외국계 기관 수급들을 확인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외국계 수급과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 수급을 이들 차이를 잘 보시면, 외국인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집계가 되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외국계는 실시간이 들어오죠. 과거에 한때 이 외국인들 이들 데이터들이 글쎄 외국인들이 옛날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그때 제자분들이 노력을 해서 외국인 데이터를 안 나오게 하는 걸 우리가 막았었는데, 그것이 여러분한테 매매하는데 매우 좀 도움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9시 20분부터, 기관들은 9시 50분부터 누적이 나옵니다. 집계가 나오는데 하루에 6회 정도, 6차례 정도 누적이 나오고, 외국계는 실시간이니까 이것만 딱 보면 어때요? 잠시 후에 9시 20분에 외국인들이 10,000주였는데 외국계가 30,000주면 잠시 후에 9시 50분에는 외국인이 20,000주 이상 30,000주가 나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CD 주문은 늘 배워왔었죠. 여러분이 이 재량권 이거 알아서 사라는 거죠.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과 종목만 제시하는 경우가 바로 CD 주문입니다. 그래서 무한정사는 이 양봉바디가 3% 정도가 나왔는데, 그 정도면 고가잖아, 그죠? 그날 3% 정도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근데 외국계가 집중적으로 3%인데도 계속 사요. 그는 왜요? CD 주문을 받았거든요. 오퍼를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100만 주 정도 사주라고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겨우 3만 주밖에 안 샀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 이것들이 어디 가겠어? 내가 3%짜리 사놔놓으면 끌어올리겠지. 계속 사는. 그래서 CD 주문이 들어온 종목들은 외국계와 외국인과 같이 비교하면 됩니다. 외국인보다 외국계가 많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 제 HTS를 제가 캡처를 해서 실제 이번 월요일 날 장이 좋았나요? 전혀 좋질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종목 테스, 동진세미캠, 원익 아이패스, 아모텍, 그리고 IS동서, 페니솔루션, 비아트론 전부 다 이런 종목들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런 종목에 수급 들어버렸더니 음봉장세에도 불구하고 전부 종목들이 급등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미리 종목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으로만 압축해서 그 종목만 거래하면 제가 1% 기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3%의 새 종목을 샀어요. 그것도 CD 주문과 이왕이면 기관들 9시 50분에 기관 수급까지 확인되면 더 사버리면 되겠죠. 그 종목을 세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놔놓으면 평균적으로, 그리고 종가청산했다 치죠. 종가청산. 이들 종목은 최대 실적 종목이니까 종가청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날까지 보유를 해야 됩니다만 종가청산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1%가 아니라 2, 3% 이상은 충분히 수익 날 겁니다. 눈 감고 아무 종목이나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을 뽑아놓고 그 종목에 외국계 CD 주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 들어온 종목만 산다면 매일 1% 얻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복리의 마법으로 여러분이 짧은 순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큰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지요. 화요일 날입니다. 상 1% 주식을 보지요. LG 디스플레이와 주성 엔지니어링, 비아트론 많이 본 종목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9%까지 급등했네요. 9% 급등한 이유가 뭐예요? 단지 실적이 좋아서. LG 디스플레이가 단지 실적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이번 주부터 움직였지 그 전까지는 움직이질 않았었죠. 이번 주에 수급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드디어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CD와 쌍끌이 주문 확인하고 사상 최대 실적 종목만 하면 되는, 이건 여러분들이 누구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